육해공 가리지 않고 치고 빠지는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를 사살한 걸로 유명한 네이비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네이비실에서 끝단어인 실은 시, 에어 앤 랜드의 줄임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네이비실은 바다, 공중, 지상을 가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인데요. 이들의 모토는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로 번역하면 오직 쉬는 날은 어제뿐이었다 라는 굉장히 멋들어지는 모토입니다. 이런 네이비실의 상징인 실 트라이던트는 특수전 휘장이기도 한데요. 이 금빛 휘장을 받기 위해서는 실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네이비실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휘장을 보면 미 해군을 상징하는 닷을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감싸고 있는데 이 독수리는 삼지창과 머스킷 권총을 쥐고 있죠. 여기서 삼지창은 영어로 트라이던트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상징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머스킷 권총은 길이가 짧은 덕에 해상에서 많이 사용된 역사가 있는 만큼 삼지창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무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멋들어지는 모토와 휘장을 가진 네이비실의 기원은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군은 해안 상륙과 방어 그리고 정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진주만 공습 8개월 만인 1942년 8월 육해군에서 선발된 인원들이 버지니아주의 수륙 양용 훈련기지인 리틀 크릭에서 수륙 양용 정찰 및 특공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스카웃 앤드 레이더스는 1942년 11월 북아프리카를 시작으로 파푸아뉴기니, 중국 등지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들을 시작으로 NCDU와 OSS 마리타임 유닛 등의 특공대가 등장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태평양 전역에서 활동했죠. 네이비실은 이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특공대가 있는데요. 바로 수중폭파팀입니다. UDT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이들은 태평양 전역에서 상륙작전을 위해 걸리적거리는 산호초를 폭파하고자 탄생했는데요. 강도 높은 훈련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은 잠수복을 입고 카바스라는 해병대 대검을 찬 채로 태평양 전역의 상륙작전에서 활약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UDT의 임무는 매우 중요했기에 해군은 2차 대전이 끝나고도 UDT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6.25 전쟁에도 참전한 UDT는 인천 상륙작전 전에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 등 다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비실은 언제 탄생한 걸까요?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 살아있던 냉전 시대입니다. 동남아 정세를 살핀 케네디 대통령은 비정규전에 대비한 특수부대의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1961년 5월 25일 케네디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그린베레를 대놓고 언급합니다.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계획으로 많은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케네디 대통령은 특수부대를 위해 1억 달러를 쓸 의사를 밝히는데요. 대통령이 특수부대를 전적으로 돕는 만큼 미 해군도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1961년 3월 알레이버크 제독은 게릴라전에 대비한 부대 창설을 권고하는데요. 이 부대는 바다, 공중, 지상을 가리지 않고 작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실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네이비실은 이미 6.25 전쟁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UDT 소속이었는데요. UDT 대원으로 구성된 네이비실은 백병전, 낙하산, 폭파, 외국어 등 비정규전에 필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네이비실의 첫 임무는 쿠바를 겨냥한 것이었는데요. 네이비실은 CIA 요원을 해안으로 침투시켜 소련 핵미사일이 부두에서 하역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전에 겪지 못한 전쟁으로 수렁에 빠졌는데요. 1962년부터 베트남에 파견된 네이비실은 1963년부터 CIA에 의해 비밀스러운 작전을 본격적으로 맡게 됩니다. CIA의 피닉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네이비실은 베트콩을 포획하거나 암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1960년대 후반까지 네이비실은 게릴라전에서 생각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고 베트콩은 이런 네이비실을 녹색 얼굴 남자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네이비실 대원들이 임무 중에는 얼굴에 위장크림을 발랐기 때문이었죠. 네이비실은 이후 CIA와 그린베레가 관여한 맥비소그에 참여했고 1973년 3월이 돼서야 베트남에서 철수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네이비실은 48명의 대원을 잃었지만 베트콩은 최대 2,0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난 만큼 네이비실의 활약은 마치 귀신과도 같았죠. 1983년 5월 1일 개편된 네이비실은 그레나다 침공, 이란 이라크 전쟁, 파마나 침공, 걸프전, 소말리아, 아프간전, 이라크전 등 각종 분쟁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넵튠 스피어 작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를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인해 네이비실은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분쟁 속으로 뛰어들어간 네이비실은 그린베레, 델타포스 등 강력한 특수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네이비실은 그린베레와 달리 치고 빠지는 임무에 특화되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린베레는 현지에서 게릴라를 훈련시키는 후방교란이 주 임무지만 네이비실은 특정 목표를 타격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묘사하기 좋은 특수부대는 그린베레보다 네이비실이라는 거죠. 만약 영화에서 그린베레를 제대로 묘사하면 게릴라를 훈련시키는 것만 주구장창 나오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될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아무튼 네이비실은 그린베레와 마찬가지로 CIA 같은 정보기관과도 협력하기도 해서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기밀작전도 펼치는데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네이비실이 목표를 타격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다면 영화 G.I. 제인에 나온 것처럼 여성 네이비실은 존재할까요? 2015년 12월까지 미 해군 규정에 따라 여성은 네이비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초 미 해군은 혹독한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여성에게 네이비실이 될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2015년 12월 3일이 되자 미 해군은 여성도 네이비실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8월 10일 최초의 네이비실이 되려는 여성이 기초훈련을 시작했지만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성 네이비실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2019년 미 해군은 익명의 여성 장교가 네이비실 장교 평가 및 선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익명의 여성 장교는 이어지는 기초 수중 폭파 훈련인 버즈 대신 미 해군에서 다른 임무를 맡게 됩니다. 가능성을 본 미 해군은 길을 계속 열어놓았고 2021년 7월 해군 특수전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최초의 여성이 특수전함에 배치되었는데요. 이렇듯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예거 트로픈처럼 저격과 정보 수집에 특화된 특수부대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비슷한 부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이죠. UDT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해군 특수전 전단은 네이비실의 전신인 UDT로부터 자금과 훈련을 지원받은 게 그 시작인데요. 그래서 해군 특수전 전단은 네이비실이 아닌 UDT실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네이비실이나 해군 특수전 전단이나 뿌리가 같은 만큼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먼저 체력입니다. 네이비실은 대원을 뽑을 때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 선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최소 기준은 1km 오리발 수영 20분 이내, 2분 내로 팔굽혀펴기 70회, 2분 내로 윗몸 일으키기 60회, 턱걸이 10개, 6.4km 달리기 31분 이내입니다. 그렇다면 해군 특수전 전단은 어떨까요? 수영은 200m, 평영과 자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 5분 내로 수영하면 만점을 받습니다. 그 외 만점 기준은 2분 내로 팔굽혀펴기 67회 이상, 2분 내로 윗몸 일으키기 75회 이상, 턱걸이 14개 이상, 3km 달리기 12분 30초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해군 특수전 전단 체력 테스트 만점이 네이비실 신체 선별 테스트 최소 기준과 비슷한 걸 보면 네이비실이 엄청나긴 합니다. 실제로 누가 더 센지는 이번에 방송에 둘 다 등장하는 만큼 방송에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장비입니다. 무슨 미군과 장비를 비교하냐 하지만 해군 특수전 전단은 미군과의 교류가 잦은 만큼 장비도 같은 수준입니다. HK416이나 스카엘로 무장하기도 하고 전투복과 방탄장비도 비등비등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네이비실과 해군 특수전 전단은 장비면에서 눈에 띌 만한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실전 경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요. 해군 특수전 전단이 비공식적으로 실전 경험이 알려진 것보다 풍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비실은 냉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최일선에서 정보기관과 함께 다양한 작전을 펼친 만큼 세계 어느 특수부대를 데려와도 꿀리지 않을 수준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 팀 아닌가요? 네이비실이나 해군 특수전 전단이나 한미 동맹으로 맺어진 사이인 만큼 함께 티크나이프라는 참수작전도 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러리스트를 사살한 걸로 유명한 네이비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식스토리였습니다.